여러분들께서 활기찬 한 주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크립토 스마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많은 소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짧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로는 재미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종종 연준은 계속해서 구라를 친다, 말 바꾸기 오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요. 자, 이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저격한 코베시 레터, 전세계 금융 등의 분석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플랫폼인데, 그들은 연준이 어떻게 구라를 쳤었는가를 이번에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2020년도 3월달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남과 동시에 돈 풀기가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이 풀면은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연준은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을 것. 이게 무슨 엉뚱깽뚱한 소리냐. 당연히 돈을 풀면은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자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몰았었죠. 음모론자로 몰았었다가 나중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2021년도 1월달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이때 제닛 옐런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그해 12월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고, 제닛 옐런도 내가 실수했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2년 5월 달에는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미국 정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렸었죠. 자, 그 다음에 2022년도 9월에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올해 2월에는 디스인플레이션 시작, 그 말대로 인플레가 좀 낮아지는 듯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몇 달 전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더 이상 경기 침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소프트 랜딩, 경기 연착륙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은 2025년도 이후까지 2%에 도달하지 않을 것. 달리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2025년도까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거짓말을 저격한 코베시 레터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끝말을 덧붙였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끝났다, 인플레이션이 승리했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연준이 정말로 모르고 그랬었을까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개돼지들을 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두 번째가 맞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을 그래도 잠재우려면은 미국 정부가 지출을 그만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연준, 그 누구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제 유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요동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과연 미래에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어서는 와이오밍주의 암호화폐 은행인 커스토디아 뱅크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소식 나왔는데 얼마나 오래된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었고,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반드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말아야 된다라고 외쳤었던 앤서니 스카라무치, 그는 이어서 최근 또 다른 팟캐스트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 시가총액이 12조 달러인데 비트코인도 이렇게 가지 말란 법 없다. 60만 달러 가지야라고 외쳤습니다. 자, 물론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은 지금보다 비트 시총이 24배 상승하게 되면서 금 시총을 뛰어넘으며 60만 달러가량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자, 좀 꿈이 야무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저도 과거에 공유한 적이 있었던 니콜라스 멀튼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희망회로일 뿐 긴축이 장기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시총이 오히려 깎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이 4,400억 달러 정도가 감소하는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43% 추가로 하락하고 바닥은 15,000에서 6,000달러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그는 많은 현물 ETF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현물 ETF가 승인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SEC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SEC는 여전히 지멋대로 휘두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려면은 통화 위축이 아니라 통화 팽창 시기가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화 팽창 시기가 내년에 다시 찾아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비트코인이 하락을 어디까지 하게 될지, 혹은 그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결국은 판단은 본인이 내려야 된다는 것인데, 니콜라스 머틴 분석가의 분석가는 반대로 또 다른 분석가 타이탄 오브 크립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역사상 반감기 전에 반드시 피보나치 78.6% 되돌림을 주었었다. 첫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는 반감기 4개월 전에 그런 되돌림이 왔었고, 두 번째는 2개월 전, 세 번째는 12개월 전, 반감기 12개월 전에 되돌림 파동이 왔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도 만약에 되돌림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반감기가 예정된 4월 전까지 78.6% 파동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8,700달러까지 한번 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무리한 분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일단 현재 상황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석들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미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상에서 리젝션이 나왔다. 가격이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처박히고 있는데, 만약에 주봉을 25,600달러 아래에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5,600달러. 그리고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는 약세 구간인 50 아래에서 머물고 있음과 동시에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크립토 누보 분석가가 또 날카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S&P 500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갭을 메꾸려고 내려가게 되지 않겠느냐. 그와 동시에 달러 같은 경우는 고점을 찍으러 갈 건데 살짝 튀어 올라가지고 가짜 상승 만들고 정 뚫었다가 떨어지게 될 것 같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맞물리게 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떨어졌다가 한번 하락했다가 그 후부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26,000달러 선까지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번 주에 예상이 되는 움직임이고, 미국 기준으로 주말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가지 가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 움직임 나온 후에 하락 그리고 상승 예측을 했었고, 다음으로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다음 주면은 10월이 찾아오게 되죠. 10월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그래도 성적이 좋았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10월 달에 10% 상승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29,200달러까지 반등을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남기면서 떨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헤드앤숄더가 어느 정도 폼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서 움직임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예측이라고 봐야 되겠죠. 레몬 분석가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가 과거와 똑같은 패턴 그리면서 상승했다가 28,000에서 9,000달러 사이부터 쭉 떨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둘의 분석이 다음 반감기 전까지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들, 최근 여기저기서 반등이 보이는 알트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자민 코인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의 약세를 이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보다 힘이 더욱더 강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예측하는 대로 비트코인이 떨구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의 피해는 더욱더 막심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트레이더 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트코인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박스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다가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박스에 관련된 희망 회로 및 분석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쟁인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21,000개가 OKX 거래소로 입금이 됐습니다. 정확히 누가 입금했는지는 모르죠. 거래소 내부 움직임일 수도 있고, 고래가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옮긴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물량이 던져지게 된다면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게 될 수도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엘프 코인이 메인넷 수합에서
그들의 ERC20 토큰 3억 9천만 개 상당을 소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인도 굉장히 오래된 코인인데 아직까지 잘 버티면서 살아남고 있네요.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다른 오래된 코인들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더 나은 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과연 대성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으로는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업비트의 개망신 소식인데요. 어제 오후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8시 4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업비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앱토스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와 동시에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었는데요. 업비트가 가짜 앱토스 토큰 입금을 받아줬다라는 소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진상은 이러한데 스캐머가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과거에 앱토스를 거래한 내역이 있는 주소로 가짜 앱토스 토큰을 만들어가지고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우연찮게 업비트 거래소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업비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짜 앱토스 토큰을 제대로 시스템이 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입금이 돼버린 것입니다.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 업비트 상황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짜 앱토스 토큰과 진짜 앱토스 토큰의 코인이 나눠지는 단위가 틀려가지고 이 소수점 자리가 틀려가지고 피해액은 2천만원 상당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업비트의 대응인데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실수를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공지를 내기보다는 출입금을 막아놓고 이 가짜 앱토스 토큰을 판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가짜 앱토스 토큰 팔아가지고 번 돈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수 조치를 거절할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코인 시세 변동에 따른 금액차는 기프티콘으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몇몇 사용자들은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카톡으로 좀 연락을 달라고 했지만은 끝내 거부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웬만한 사용자들은 그냥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업비트의 허접한 시스템과 이러한 실망스러운 대응이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소식은 전 세계에 일파만파 퍼져 나갔습니다. 최근에 해외의 검은 세력들이 국내 투자자들을 노리기 위해서 업비트를 활용한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이제는 스캐머들까지 업비트를 한번 조져보려고 한국 사람들을 노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러한 사기나 스캠 각별히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및 수고비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고 좋아요 및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